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하고 싶었어요. 그냥 제 열망이라는 게 너무 컸어요. 어린 시절에도. 예를 들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성가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뭐 청치마에 흰 셔츠를 입고 오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려서 입고 갔어요. 혼자. 네, 전날 막 그걸 다려가지고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실소년소녀합창단을 모집한다고 음악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저거 가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갔어요. 가서 시험 봐서 뭐 다 떨어지는 와중에 저 혼자 된 거예요.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지냈죠.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그런 것들을 그때서부터 생활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무대를 서니까 정기 공연서부터 너무 또 감사한 게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작곡하시는 음악 선생님 출신이셨어요. 그래서 고3이 되는 어느 날에, 그러니까 초였어요. 3월 그때였는데 교장실로 부르셔서 이제 갔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가 있다. 나는 우리 학교가 인문계여서 서울대를 한 명 더 보내는 게 목표지만 이 학교를 들어가는 게 더 영광스러울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시험을 보고 수능을 보기 전에 이제 합격을 한 거죠.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셨고,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그러니까 입학하게 된 아이들이 한 5명인가 있었는데 그 5명은 한 플랜카드에 누구 저 혼자 독단으로 저 학교가 어디야 왜 혼자 못 찾아 약간 이럴 정도로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쪽으로 모셨어요. 근데 너무 잘 몰아주신 것 같고 감사하죠. 저는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커리큘럼이 저에게 너무너무 잘 맞았고 또 정말 우리 학교의 설립 목표와 같이 정말 국제적이고 세계 무대에 바로 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, 거기까지 왔네요. 이렇게. 대학원 들어온 2번째 학기 정도에 저의 독일 선생님, 그러니까 독일 스승님이 한국에 오실 기회가 되셨어가지고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추구했던 그거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저를 또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신 독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언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정말 이게 3유로 적혀 있어서 그거 3 내고 사오는 거 그거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 전철 표 사는 거서부터 뭐든지 약간 진짜 몸은 다 컸으나 정신적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완전 유치원생보다 못한 거예요.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독일 가서 학교 시험을 6개월 만에 본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동안은 또 무소속이잖아요. 저는 이제까지 7살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방학 빼고 놓고는 무소속이 없었는데 이게 또 무소속이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정말 정서적으로 거의 바닥이었죠. 뭐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가 이렇게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참 선생님 복이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, 고등학교 대에다가 이럴 때 학교로 와라 해서 저를 태워서 이렇게 가고 이럴 정도로 선생님들을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. 독일에서도 저의 선생님이 거의 엄마처럼 지금도 사실 제가 막 갑자기 노래가 조금 막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페이스톡이 와요.
그래서 그냥 뭐 줌으로 수업하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저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쪼임을 당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너무 감사하죠.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, 네, 선생님이 참, 제일 큰 힘이 돼주셨던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이제 학교 입학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KBS 콩쿨 같이 ARD, ARD 콩쿨이라는 데가 있는데 뮌헨에서 열리는 콩쿨인데 그 콩쿨을 선생님께서 뭐 나가볼래? 이렇게 해서 뭐 나가게 됐는데 2등을 했어요. 그래서 학교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우리 이렇게 2등을 한 선영이가 우리의 신입생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 가면 전광판에 막 얼굴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콩쿨 있고 6개월 후에 이제 스페인 비냐스 콩쿨이라고 있는데 그 콩쿨은 진짜 좀 다른 의미로 힘든 게 누구나 5곡만 하면 돼요. 너도 나도 정말 내가 제일 자신 있는 5곡만 해서 나오는 콩쿨이어서 그야말로 진짜 나오는 참가자들도 제일 많고 그런 콩쿨에 가서 저 1등을 한 거예요.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. 어떤 곡 부르셨어요? 제일 자신 있는. 그때 파우스트 마르그리트 아리아랑 라발리 아리아랑 미미 아리아 그리고 다 기억이 안 나네요. 5곡밖에 안 되는데 디히토이레 할레 그 바그너 타노이저의 아리아 한 곡이 뭘까요? 집에 가면 찾을 수 있는데 저기 조성진 씨 빼고는 다 우리 학교 출신이었죠. 네, 정말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. 네. 그때가 6월 말 7월 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이 사실 학교 졸업은 5월 말에 이제 졸업 연주를 해버려서 또 그때도 무소속 상태였고 4월 달에 극장 한 군데만 오디션을 봐놓은 상태였고 뭐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또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였어요. 이게 콩쿨이 되게 길었어요. 그 일정 자체가 한 2주 정도 걸렸거든요. 이게 빨리빨리 해도 당연히 힘든데 이게 계속 피를 말릴 정도로 막 너무 이렇게 긴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, 진짜. 그럼 우승한 것보다 끝난 게 그냥. 네네.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러운데 입상자 연주 때 노래를 제가 너무 못했어요. 진짜요?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. 바젤에 이제 영 스튜디오가 오픈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연수단원 같은 거죠. 1년 계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운이었던 기회였었고 그 이후로도 바젤에서 계속 제가 저의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한 거죠. 배운 거죠. 배우고 무대 올라가고 그렇게 저를 단련시키고 그렇게 하는 되게 귀한 시간이었어요. 아무래도 처음 작품이랑 마지막 작품이 기억이 남는데, 그러니까 루살카가 기억에 남고, 또 루살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6년에 국립오페라 데뷔도 사실 루살카로 하게 돼서 데뷔 이렇게 하면 딱 루살카가 떠오르는 저한테는 너무 귀한, 네, 맞아요. 그런 작품이고, 또 마지막 작품은 오텔로였어요. 베르디의 오텔로였는데, 데스데모나 역할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음악도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게 특히나 마지막 공연 때는 제가 여기 바젤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. 많이 아팠어요. 19년 3월이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립합창단에서 초연으로 이제 새로 만든 작품으로 유관순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작품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 되게 인상 깊게 들어왔던 한 소리가 있는데
실제로 3.1 운동 하시던 분의 목소리 육성이 담긴 소리가 나오는 방이 있더라고요. 거기를 들어가서 딱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클래식 음악, 그리고 뭐 성악가, 뭐 오페라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벨 칸토,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기 마련인데 그 3.1 운동하시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서 그런 건 다 가짜다. 왜냐하면 그 분의 목소리가 정말 쉴 대로 쉬어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데 대통령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너무 큰 진심을 느낀 거예요. 이거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. 진짜 우리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목소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외치는 그 진심이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번 유지를 해야 되니 이런 테크닉적인 게 필요한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. 진짜 그 사람이 돼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몸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학생들 학교 오페라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못 올려지고 있다가 지난 9월에 이제 꼬지판투 때라는 작품이 올라가게 됐는데 저는 항상 그 어떻게 보면은 크리틱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하잖아요. 왜냐면 하나라도 가르쳐야 되니까. 장점보다 이게 안 된다. 그런 거를 더 하나라도 알려줘야지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 늘 이렇게 좀 뭐가 부족하지? 이런 시선에서 보다가 무대에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딱 보는데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. 아니 저렇게 잘하는 애들이 나한테 왜 배우지?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히려 저 아이들에게 배우고 있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함께 같이 더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더 정말 저 아이들의 평생의 음악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 짊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.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고 그냥 결국에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그 경쟁하는 대상을 밖에 두지 말고 자기를 어제보다 나은 나로 항상 자기는 알잖아요. 내가 어제보다 덜 노력했다, 더 했다. 이거를 자기만 알잖아요. 그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. 그러면은 당연히 노력하게 되고 연습하게 되고 자기가 정말 그 시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.